국민의힘이 예뻐서 찍어준 게 아니에요. 이번 대선은요. 네.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무능이고 참패입니다. 또 나는 잘했다. 또 이준석이 잘못이고 또 한동훈이 잘못이고 재물을 또 희생양 삼아서 이 시기를 벗어나고 나는 그냥 비대위원장 하겠다. 어린 만푸르지도 없습니다. 특히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기도를 못 이기면 안 돼요. 이재명 52.2%, 김문수 37.9%. 여러분들 이번에 280만 표 차이가 났잖아요. 그죠? 이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0만 표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아면 경기도예요. 보수정당에서는 대통령 단 한 명도 앞으로 못 나옵니다. 또 경기도에서 못 이깁니다. 두 번째 사포정 40대를 포기했다. 아니 40대가 50대 되고 50대가 60대 되고 60대가 70대 이상 되는 거예요. 40대를 포기할 거야?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자, 이재명 대통령 탄생시킨 표심의 결정적인 키워드는 뭐였다고 보십니까? 저는 내란, 탄핵. 그러니까 이 구도를 벗어나기가 어려웠던 거죠. 수많은 많은 이슈에서도 구도가 제일 중요해요. 선거는 구도, 이슈, 인물 세 가지잖아요. 근데 구도가 70%를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냐 정권 연장이냐가 계속 안 바뀌는 상황에서 다른 건 아무리 갖다 댄들 이건 뭐 정말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고 새발의 피고 별 이게 큰 영향을 못 주는 거예요. 그나마 그게 조금 영향을 미쳐서 이 정도까지 따라 붙은 거지. 젖잘싸다. 그렇죠. 예. 김문수 후보로서는 이 정도까지 갔다면은 김 후보로서는 저는 할 바를 다 했다. 사실은 이준석 후보와 김 후보를 합치면은 약 0.1% 애게게 그러면 좀 앞서요. 예. 애게게 그러면서. 물론 뭐 이준석 후보의 표가 다 글로 간다는 보장은 그렇죠. 없지만 애게게하고 앞서는데 그거는 뭐 계엄과 탄핵 사태로 인해서 생긴 대선임을 생각해 보면은 그렇게 뭐 보수 입장에서는 절망할 필요는 없는 숫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절망은 안 해도 됩니다만 반성은 해야죠. 50%를 넘지 못했거든요. 이재명 대통령이 49.42%예요. 이게 의미하는 이 사이가 의미하는 건 사이좋게 지내라. 그렇게 깊은 뜻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네. 이게 어떤 수의 정치학, 수의 심리학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수를 잃는다 그러잖아요. 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처음에 방송 3사 출구조사가 뭐라 그랬어요? 51.7이다. 51.7이면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죠. 오만해질 수도 있어요. 국민의 절반 이상이 나를 지지. 그리고 역대 최다 득표 수는 이번에 깼어요. 그런데 최다 득표율이 돼요. 박근혜를 앞지르는 거죠. 그러면 정말 선거의 왕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는 인정 안 해줘. 그건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통합이죠. 우리가 불어 좀 하시잖아요. 불어 하시잖아요. 20년 전에 조금. 볶음, 놀라브랑. 근데 이게 2차 대전 이후에 이 프랑스 이 점령당한 프랑스에서 마치 우리 일제 강점기처럼 독일에다 부역을 한 프랑스인들이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잘못한 사람들은 처단을 했어요. 하지만 그걸 광범위하게 퍼뜨리지 않았어. 그걸 프랑스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똘레랑스라고 얘기해요. 아실 거예요. 똘레랑스. 관용. 바로 관용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용어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심판에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란 종식이죠. 아니야. 심사에서는 뭐라고 했어요? 내란 표현이 달라졌잖아요. 이게 내란 다음에 너무 강한 용어를 안 쓰고 있어. 그것도 왜냐하면 이게 뭐가 지금 바로 적용이 돼요? 지지율이야. 이제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했잖아요. 그때마다 네. 이게 지지율입니까? 그랬잖아요. 이제 톤도 바뀌는 거예요. 이거는 공격할 때의 톤은 이게 지지율입니까? 내란을 종식시켜 이랬단 말이에요. 예의가 없어 이랬단 말이에요. 이제는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톤도 바뀝니다. 부드러운 톤으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막 공격만 하면 됐던 상황에서 이제는 공격 당하는 걸 합리적으로 방어해야 돼요. 국민들이 지적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매라고 이런 식으로 하면 큰일 나요. 이제 어쩌라고요 하면 큰일 나는 지지율이 거죠. 어쩌라고 이러면은 35%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윤 전 대통령이 겪었던 그 꼬라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꼬라지는 이건 혐오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사투리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안 되기 위해서는 정말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는 이 통합이 중요해요. 똘레랑스로 가야 돼. 그러니까 싸잡아서 내란 세력이야. 이렇게 하면 똘레랑스가 안 돼요. 그런데 이미 처음에 이제 첫 사명으로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을 강조했는데. 그러니까 내란 극복. 맞습니다. 내란 극복과 국민 통합을 이게 양립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쉽지가 않죠. 이게 뒤섞여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똘레랑스가 될 수 있는 것은 일단 법에 의해서 이걸 정치적으로 확대하면 안 돼요. 법에 의해서 사법적인 처리가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포용을 해야 돼요. 이게 똘레랑스의 관용이죠. 근데 이걸 일파만파로 가령 배추도사가 대통령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지적했는데 너 내란 세력이야. 이러면은 모든 사람이 누구라도 내란 세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아니야. 이건 말 그대로 내란 극복이 아니라 처참한 피바다가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습니다. 갈기 찢어져요. 그러니까 이걸 이재명 대통령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저는 전부예요. 전부라고도 가는. 이게 안 되면요 나라는 열조각 나요. 열조각 나고 나라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걸 겪어봤던 게 우리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이잖아요. 적폐청산이니까 청산의 노래를 부른 거예요. 계속 뭐가 있으면 적폐청산. 그걸 3년 내내 부르다 보니까 국민들의 반발이 결국 아이고 이제 막 못 살겠다. 또 적폐청산이가 이게 이제 경상도에서 바로 영남이 윤을 밀어주게 됐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항상 서운해하는 게 그거예요. 내를 왜 안 밀어주노? 근데 그때는 윤석열을 밀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문재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이번에는 중요한 거는 만약에 이재명 대통령도 그렇게 한다면 또 강한 정말 이제는 본인에게 투표를 찍었던 그 중도마저도 돌아서서 반 이재명이 돼요. 그거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이재명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경제 기업가들과 틀어지지 않는 그 경제로 가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이 국민 통합을 위한 똘레랑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안보예요. 이제는 쉐쉐가 아니라 말 그대로 땡큐, 아리가또, 시바스바 그 다음에 이게 다 나와야 돼요. 왜? 우리는 우리 국익을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미국도 일본도 중국도 러시아도 북한도 다 우리는 우리의 이 국익에 맞게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 이 외교 차관을 했던 강경한 아인이죠. 조연 외교부 장관이 지금 될지 어떨지 안보 쪽을 맡을지 김현정도 있죠. 통상 쪽 위성락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조언을 하느냐 이게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안 그래도 오늘 백악관 쪽에서 좀 이례적으로 축하한다 하면서 중국의 민주주의 개입에는 우려를 표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 조금 나중에 하고요. 예. 일단은 이번 대선 어제 결과에 대한 이야기 좀 더 해볼 텐데 이준석 후보가 약 8% 정도를 얻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해석이 엇갈립니다. 8% 정도면은 처음 나온 건데 잘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무슨 소리야. 만약에 단일화 했으면은 보수가 이겼잖아 하면서 이제 보수의 특히 이 약간 친윤들의 책임이 모두 이준석에게 가는 모양새가 보이는데 이 이준석 후보의 득표율에 대한 소장님의 의견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준스톤이죠. 네. 저는 이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네. 와 준스톤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네. 준스톤이 된 거죠. 그러니까 개표 순간, 그러니까 출구조사 발표 순간 그 노란색 실의 표정이 진짜 침통하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말 그대로 똥 씹은 표정이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네. 이게 의미 부여를 할 수 있는 의미 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네. 8.34란 말이에요.
득표가. 그러면은 이거 합하면 어쨌거나 간에 1+1은 2로 그냥 이런 일반적 방정식으로만 봐도 이기는 거예요. 그게 2가 아니라 2.53일 수도 있는 거.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단일화를 거절한 것에 대한 이제는 이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아. 물론 모든 걸 다 준스톤 책임으로 이준석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이 친구가 정말 가지고 있는 그 경쟁력이 있어요. 지난 10여 년간 젠더 갈라치기를 한다 그런 다 하더라도 기발란 준석이야. 왜? 이번에도 20대 남성한테는 꽤 많은 득표를 올렸어요. 그런데 이 준스톤이 테크니컬한 거는 정말 이 예리해졌어. 이 노련해졌어요. 테크니컬한 거는 기술적인 것은. 그러니까 토론회 때도 이재명 압박하고 이게 좀 너무 선을 넘친 게 이제 넘어간 거린 게 여성 신체 표현까지도 있지만 그런데 서울과학고등학교를 나오고 하버드대에서 경제와 컴퓨터를 이중 전공한 준스톤이 이른바 테크니컬 주는 됐어. 근데 크리에이티브 주는 안 되는 거야. 제가 공장집을 다 비교했습니다. 압도하지 못해요. 압도해야 돼. 적어도 여기서 이재명, 김문수를 둘 다 구닥다리로 만들 정도로 자기 말이 아니라 74살에 김문수, 40살에 이준석을 할 때는 그 공장을 보는 순간 야, 와. 젊은 사람은 다르네. 야, 준석이 다르다. 크리에이티브 준이 돼야 돼. 그래야 40살의 이준석은 준스톤은 40대를 반하게 해야 돼요. 그게 누구냐면 존 F 케네디예요. 적어도 이준석 정도의 정치 지도자가 될 사람은 여성을 갈라치게 아니라 여성을 더 끌어들여야 돼. 존 F 케네디는 여성들이 오히려 케네디 케네디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게 여전히 20대 30대 쪼개고 뭐 또 65세 이상 되면 지하철 뭐 무임선차 하지 마라 그러고 또 여성가족부 폐지 또 이야기하잖아요. 동정여대 문제 있고. 그러니까 이게 식상해 이제. 이건 테크니컬 준으로 가면 안 되고 와 역시 준석이는 달라. 좋은 그러니까 편인데 테크니션. 이게 무슨 뭐 대불상가요. 거기 가서 무슨 흑자매 나무 이런 거 심는 그런 준서톤의 모습이 아니야. 그러니까 야 준서톤 대단하다. 그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이게 8.34가 이준석 정치 인생의 최대치가 되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이제 8.34를 기초로 나아갈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책임론 때문에 이제 한계 봉착할 거라고 보세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배추도사가 잘난 건 없어요. 근데 배추도사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다 잘 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저는 준스톤보다 똑똑할 것도 없어요. 근데 사심이 없으니까 준스톤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는 해줄 수가 있어요. 그걸 준스톤이 테크니컬로 계속 가느냐, 크리에이티브 준으로 가느냐, 그건 준에게 달려있다. 준, 네. 준이네요. 열린 결말이네요. 준이네요. 네. 준이네요. 네.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40%를 넘겼어요. 그 지상파 3사의 여론조사 결과나 마지막 여론조사 지난 그 깜깜이 직전이었죠. 5월 27일인가 5월 28일까지 나왔던 여론조사보다는 그래도 올라갔는데 어떻게 좀 유의미하다고 보시는지요? 저는 이게 일종의 애매롱이에요. 애매롱. 뭐냐면은 지금 이게 한 43 정도로 갔다 그러면 야 이건 김문수 효과, 김문수 매력이죠. 근데 여전히 또 이번에 또 오늘 내일 뭐 분석 계속 뭐 또 보수 유튜브에서 난리 법석일 거예요. 또 거기서 뭐 또 서로 난타전을 벌이고 뭐 절연을 했어야 된다는 둥 아니라는 둥 뭐 더 세게 가야 됐다는 둥 아니라는 둥 이러다 시간 다 보니까 하세월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애매롱한 건 뭐냐면 한 43사가 됐더라면 김문수 이른바 수 어게인 친수파가 상당히 명분 있게 등극을 했을 거예요. 그럼 당권도 다시 갖고 오실 그렇죠. 거. 예. 친수파, 김문수죠. 그런데 다시 그러면 윤어게인 이 상태에서 윤어게인 그러면서 친한동훈과 친수파가 서로 정말 멱살 잡고 싸운다? 이건 당 이미 망했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
그러니까 윤어게인은 아니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라는 게 아니라 국민의힘은 이 상태로 안 돼요. 이 상태로 가면은 그냥 바닥 저 밑에 지하 밑에 그 지하 밑에 땅 파고 지하 밑에 지하수 밑에 지하 밑에 그런 수준이 돼요. 그래서 지난 총선 이후에 우리 이명크는 기억날 거예요. 배추도사는 뭐라고 했어요? 총선 결과를 분석하면서 이 수권 정당이 되려고 하는 정당이 두 가지를 포기하면 된다. 1번 경포정,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 두 번째 사포정, 사오정 아니에요. 사포정. 40대를 포기하죠. 아니 40대가 50대 되고 50대가 60대 되고 60대가 70대 이상 되는 거예요. 40대를 포기할 거야? 이런 바보들이 어디 있어요. 40대를 잡아야죠. 그러면 40대에 대한 분석을 엄청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해. 그래서 40대에 정말 영향이 있는 그런 인물들, 가령 뭐 이민선 20대, 이민선 뭐 이렇게 해서 이런 40대 연구, 세대 연구를 해가지고 세대 연구를 해서 제너레이션 이 어널리시스를 해서 이 사람들을 가지고서 그게 여의도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아주 구체적으로 이런 것까지 배추도사가 이야기했어요. 200억 원을 지원받는 정당 보조금을 100억 원을 떼서 여의도 연구를 줘라. 그중에 50억을 떼서 해마다 이 연봉을 1, 2억씩 주고 인재 20명을 모아라. 이 사람들을 10년 연구하게끔 만들어서 분야를 다 팔아. 복지 분야 최고의 전문가들은. 그래서 정책 보고서를 매달 2번씩 내서 전 의원들이 토의하고 공부하고 해서 그 자료를 가지고 그걸 지방선거 때 국회의원 선거 때 토해내라. 기등도 안 들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친윤과 친한이 서로를 탓하려고 준비들 하고 있잖아요. 한동훈 전 대표, 당신 왜 김문수 후보 이름도 안 적힌 거 가지고 나와갖고는 다 한동훈 대표 때문이다라고 얘기할 테고, 친한 쪽에서는 친윤 그 단일화 과정부터 해서 경선 과정까지 온갖 실책, 온갖 똥불차기가 원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참. 그러니까 이게 못 벗어날 거예요. 그러면 네. 미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럴 때 웃고 있는 것이 170석이 넘는 의석을 가진 국민의힘에서 그렇게 비판하는 괴물 독재 국가, 그 다음에 황제 총통 대통령 시대가 열렸다고 하는데 지지율이 60% 이상 나오면 어떡할 거예요? 뭐 그럼 미흡이죠. 뭐 모든 정책이 여론조사 뭐 다 틀렸대, 부정선거대, 부정 여론조사대 그러고 있을 거예요. 아무 의미 없어요. 부정 여론조사 뭐 배추도사도 부정의 핵이다. 뭐 이런. 그러면 뭐합니까? 그럼 당이 바뀌나요? 중요한 거는 애매롱한 혁신은 안 돼요. 완전히 바닥까지 다 이 콘크리트까지 다 걷어내고 완전 대혁신을 해야 돼요. 대혁신을 해요. 이 이야기를 배추도사는 8년 전 탄핵 직후에 한 세미나에 참석을 해서 이야기합니다. 대혁신을 해야 돼요. 기등도 안 들어요. 그러고 뭐 쌍욕으로 도배가 됐어요. 배추도사 저 새끼 뭐 민주당 쪽이야. 뭐 저 새끼 원래부터 그랬어. 뭐 고향이 어디 뭐 보성일 거야. 뭐 마산이 아닐 거야. 뭐 이러면서. 좋습니다. 그럼 나를 요구해서 나를 밟고 지나가십시오. 저를 밟고 지나가서 그래서 잘 되는 방법이 있으면 그 길을 선택을 하세요. 근데 그런 방법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나는 참 이게 이해가 안 되고 그냥 쌍욕하고 끝이야. 정말 아니 국힘 분들은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41% 좋아서 찍어준 거 아니거든요. 내가 반 이재명 정서가 모인 것 뿐인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41% 얻은 거 가지고 정신 승리할까 봐 걱정이에요. 견제 세력이 없잖아요. 제가 그 견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국민의힘이 예뻐서 찍어준 게 아니에요. 이번 대선은요. 네. 이재명의 승리가 아니라 국민의힘 보수정당의 무능이고 참패입니다.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걸 모르면 헤어나질 못해요. 또 나는 잘했다. 또 이준석이 잘못이고 또 한동훈이 잘못이고 또 누구 잘못이고 홍준표 잘못이고 이렇게 나는 영남에서 당선된 그만이고 재물을 또 희생양 삼아서 이 시기를 벗어나고 나는 그냥 비대위원장 하겠다. 어린 만푸르지도 없습니다. 그건 국민들이 절대 변하지. 제가 그런 말씀을 수도 없이 내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모든 국민들이 다 알 것 같은데 보수 정당은요 싸가지가 없어도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야 실력 있어? 정말 실력 있는 정당이야.
그 소리를 들어요. 그게 끊긴 시점이 언제냐? MB 집권 이후에 그게 끊겨버렸어요. 그 전까지는 그래도 보수는 경제 운용 잘하고 실력이 있었어. 실력이 있었는데 이게 끊겨버려요. 실력 없는 꼰대 무능함. 그러면서 의혹만 자꾸 제기해요. 물론 그 빌미를 제공한 중앙선관위가 괜찮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부정선거 의혹만 제기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될까요? 집권할 수 있을 만한 정도의 이득이 될까요? 부정선거입니다. 부정선거입니다. 이렇게 해서 얻은 게 뭐. 자, 이번에 특이한 상황 중에 하나는 이 민주당 쪽은 사전투표도 하고 본투표에도 대거 올려나왔어요. 본투표 때도 보수 투표율이 올라간다니까 또 뛰쳐나와. 맞아요. 평균 투표치보다 호남의 투표자가 훨씬 상회했으니까. 그러니까요. 당일날도 나오는. 그러니까 이건 3일이니까 사전투표일 이틀하고 3번의 투표를 할 기회를 가졌는데 보수는 본투표일 하루밖에 기회가 없어. 그것도 이번엔 8시까지도 늘어났잖아요. 이게요. 특히 저는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경기도를 못 이기면 안 돼요. 이번에 그대로 깜짝 사람들이 놀랐잖아요. 아니 배추도사가 지가 무슨 뭐 닭다리 잡고 삐약삐약 얘기했지 무슨 경기도 그래. 뭐 서울이 더 중요하지 경기도가 뭐 중요해. 경기도요. 이재명 52.2%, 김문수 37.95%. 여러분들 이번에 280만 표 차이가 났잖아요. 그죠? 양상훈 조선일보 주필이 이야기한 것보다 80만 표 차이가 더 났어요. 이 중에 거의 절반에 가까운 130만 표 차이가 어디서 나는지 아면 경기도예요. 경기도 인구가 1,400만 유권자 수가. 경기도에서 못 이기면요. 보수 정당에서는 대통령 단 한 명도 앞으로 못 나옵니다. 또 경기도에서 못 이기면. 경기도를 어떻게 이길까를 생각해 보세요. 60개의 의석 중에서 10개도 못 가져갔어요. 이러면 미래가 없습니다. 제가 총선 끝나고 배추도사가 한 이야기예요. 경포정. 경기도를 포기한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사포정. 40대를 포기한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백악관이 이례적으로 한국 대선의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과 관련해서 서면으로 답변을 줬는데 네. 한미동맹은 철통과 같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은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우려하고 있고 여기에 반대한다. 이건 그러니까요. 그래서 무슨 저는 얘기예요? 예. 아니 이재명 대통령 인정한다. 그런데 인정을 하는데 중국과의 관계 볼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예요. 쌍심지를 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어떤 사람을 미국 외교의 전선에 앉히느냐, 안보실장이 누구냐 상당히 중요할 거예요. 미국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지면요. 국내에서는 헤쳐나가더라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제가 그걸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번에 프레임 전환 이야기하면서 이번 대선이 결국 단일화를 배추도사가 이야기한 대로 가져가지 못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사실상은 이재명 대 윤석열의 대결이 되어버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어게인 되는 상황에서의 선거에서 패배를 한 거나 다름없어요. 자, 그런데 윤어게인에서 패배했다. 그런데 네. 지금부터는요. 이재명 대통령의 경쟁 상대는 누굴까요? 트럼프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아니에요. 트럼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어떻게 요리조리 이리저리 어떻게 하느냐가 이재명 대통령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그럼 산업통상부 장관을 누구로 할 것인지 외교부 장관을 누구 할 것인지 되게 그러니까요. 중요하겠네요. 매우 중요해요. 매우 예. 중요해요. 인선 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스타일상 예. 그래? 나 안 만나. 10 minutes. 10분 만난다. 바이든은 성대한 국빈 만찬을 했잖아요. 노래도 아메리칸 부르고. 파이. long time ago.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일본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일본과의 관계에서 다시 토착 외구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이게 상당히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민간에서는
한일 관계가 그 어느 때부터 저는 국교 60주년 기념회예요. 이때 갑자기 또 노저펜 상황이 온다. 그거는 과거사의 문제는 과거사의 문제인 것이고 미래는 다른 이야기인 것이거든요. 우리 국민들이 이 챗GPT에서 지브리에 열광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될 거라고. 예. 그렇다면은 국정 전반의 주도권, 지금 거대 권력을 손에 쥔 이재명 정부가 국정 전반의 주도권을 쥐게 됐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날카로운 커다란 칼날, 양날의 칼날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 앞날 어떻게 내다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저는 한마디만 드릴게요. 제가 또 오늘 너무 성공합니다만 좀 이동을 해야 돼서 지지율입니다. 지지율을 지금 재판 리스크까지 완전 해소된 건 아닙니다. 이걸 이제 헌법 84조로 묻고 그냥 가. 이런 상태로 이제 진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지율을 60% 이상은 유지해야 될 거예요. 임기 6개월 적어도 하반기까지는 내내 뭐 내년에는 조금 떨어질 수 있다 하더라도 60%? 그 정도를 60% 이상을 유지하느냐 이게 쉽지만은 않아요. 상당히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렸던 내란 극복이냐 내란 심판이냐 내란 피바다냐 여기서 톨레랑스를 선택하느냐 못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할 수 있고 경제 부분에서는 또 능력 또 외교에 있어서는 얼마만큼 균형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걸로 보입니다.